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1-1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못했던 우리나라에서 자주 사용하는 세계 지도를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까? 교과서 16쪽 먼저 하고 4차시 나갈게요. 자, 두 지도는 우리에게 낯익은 세계 지도와 어떤 점이 다를까? 우리에게 낯이 익은 세계 지도는 앞에 11쪽에 있었던 이 세계 지도죠. 자, 왜 낯이 익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모양의 세계 지도를 많이 봤을까요? 한가운데 중심이 되는 나라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이쪽이 이제 가운데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중심에 있죠. 자, 그러면 이 지도 잘 기억해 보시고, 짠! 가 지도를 다시 봤을 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지금? 그렇죠. 눈썰미 좋은 친구들은 찾았을 거예요. 위아래가, 즉 남북이 바뀌어 있어요. 남반구와 북반구가 뒤집혀서 우리나라가 거꾸로 뒤집혀 있고, 중심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고도 하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정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나 지도는 볼게요. 북반구, 남반구는 그대로인데 중심이 이쪽, 유럽 쪽이죠. 여기 아프리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선 이 지도는 유럽 중심의 세계 지도입니다. 밑에 글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가 지도는 남반구의 오스트레일리아가 중심이 되어 북반구와 남반구의 위치가 바뀌어 있고, 나 지도는 유럽 중심의 세계 지도이다. 나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찾아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중심은 이쪽 유럽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럽의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사방이 중에? 그렇죠.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동방이라고 부르거나,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지역을 극동지역이라고 부르는 까닭을 알 수 있다. 극동지역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자기네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리의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처럼 각 나라는 자신을 가운데에 두고 세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세계 지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공책 정리 한번 해볼게요. 2학기 때도 공책 정리는 꼭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필기할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이 쭉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다 쓰고 다시 찍겠습니다. 자, 우선 세계 지도의 특징과 장점, 단점을 적어봤어요. 일시정지 해놓고 따라 쓰도록 합시다. 다시 읽어주진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 위선, 경선, 적도, 본토, 좌우선, 이렇게 네 가지 용어를 정리해 놨어요. 위선, 가로선, 경선, 세로선, 적도는 위도, 영도인 선, 본토, 좌우선은 경도, 영도인 선.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 본토,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위, 남쪽은 남위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이제 지구본의 특징을 적어볼 거예요. 자, 지구본의 특징과 장점, 단점을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세계 지도와 지구본의 공통점이 바로 위치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위선과 경선이 그려져 있다는 점을 공책에다가 나타내 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 적고 마무리할게요. 디지털 영상 지도까지 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부터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일시정지 해놓고 필기하도록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교과서 17쪽 4차시 수업 들어갈게요. 세계의 여러 대륙과 대양을 알아봅시다.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육지의 면적은 약 30%, 바다의 면적은 약 70%이다. 바다가 육지보다 2배 이상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륙은 바다로 둘러싸인 큰 땅덩어리를 말한다. 대륙이라는 단어의 뜻이 나왔네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보다 면적이 넓으면 대륙이라고 한다. 그린란드가 기준이 되나 봐요. 대륙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다. 몇 개예요? 6개죠. 대양은 큰 바다를 말하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가 있다. 5개네요. 이거는 이제 5대양, 6대륙, 6대륙, 5대양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세계 지도를 보고 각각 대륙과 대양의 위치와 범위를 살펴봅시다. 자, 아까 대륙이 총 6개였는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대륙들 중에서 어디가 가장 큰가요? 자, 눈으로 보니까 어디가 가장 커요? 그렇죠. 아시아 대륙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기도 한 이 아시아 대륙. 북반구와 남반구에는 각각 어떤 대륙이 있나요? 북반구와 남반구를 나누는 기준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북쪽과 남쪽을 나누려면 가로로 선을 그어줘야 될 테니까 가로에서 영도에 해당하는 선이 바로 적도였죠. 적도를 기준으로 위를 북반구, 아래를 남반구라고 해요. 그러면 북반구에, 완벽하게 북반구 쪽에 있는 데에는 어떤 대륙이 있나요? 북아메리카도 북반구, 유럽도 북반구, 아시아도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북반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는 북반구. 반면 남반구에는 남아메리카,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위에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남반구라고 치는 거죠. 남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는 조금이 아니고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걸쳐 있다라고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대양, 바다죠. 대양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위치를 먼저 찾아볼게요.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대양은 태평양이네요. 태평양이 여기를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태평양과 접해 있습니다. 태평양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각 대륙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으로, 아시아의 네모. 대륙 중에서 가장 크며 세계 육지 면적의 약 30%를 차지한다. 다음 아프리카는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며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다. 유럽은 다른 대륙에 비해 면적은 좁지만 많은 나라가 있다. 자, 여기 앞에 지도 보면 요만큼이 유럽인데 아주 많은 나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 말입니다. 다음 오세아니아는 대륙 중 가장 작으며 남반구에 있다. 북아메리카는 북반구에 속해 있으며 북극해와 접해 있다. 남아메리카는 대부분 남반구에 속해 있고 남쪽은 남극해와 접해 있다. 북반구에 있어서 북아메리카고요. 여기는 남. 북극해와 접해 있는 건 북아메리카, 남극해와 접해 있는 건 남아메리카. 그렇죠. 자, 오세아니아를 오스트레일리아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륙 이름을 오세아니아라고 하고요. 사실 이 오세아니아 대륙을 거의 전부 차지하는 게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죠. 얘는 대륙 이름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나라 이름. 오스트레일리아는 호주와 같은 말. 우리나라에서만 호주를 호주라고 부르지
다른 나라에서는 호주라고 하면 못 알아먹는데요. 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해야 알아먹는데요. 오세아니아랑 오스트레일리아가 사실은 같은 곳을 의미하지만 대륙을 말하냐 또는 나라 이름을 말하냐 이거에 따라서 말이 바뀐다는 점 헷갈리니까 유의해 주세요. 자, 이제 대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태평양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바다로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다. 북극해는 북극 주변에 있는 바다로 대부분 얼음에 덮여 있으며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에 둘러싸여 있다. 남극해는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이다. 자, 여기에 이제 특징을 적어볼게요. 자, 먼저 이미 적혀있는 태평양의 특징을 볼게요. 어디에 둘러싸여 있는지, 무엇과 인접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우선 태평양은 가장 넓은 바다로 여기 왼쪽 보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이걸 합쳐서 북남 합쳐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등의 대륙 사이에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우리는 대서양을 보겠습니다. 대서양 왼쪽 지도로 가볼게요. 대서양 여기와 여기에 있죠? 양쪽에 있다는 건 여기가 지금 평면으로 표현돼서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둥그렇게 인접해 있다는 거. 접해 있어서 사실은 아프리카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인접해 있다는 말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려나요? 여기가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됩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 여기다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자, 인도양 볼게요. 인도양도 왼쪽에서 볼게요. 인도양은 여기 있죠. 인도양은 보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과 붙어 있네요. 이 지구본으로 보면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모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북극해입니다. 여기 먼저 볼게요. 자, 아시아, 그 다음 유럽, 이쪽까지 다 북극해예요. 아시아, 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 요쪽에 북극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적고 남극해는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요만큼의 바다를 말합니다.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20쪽. 바다 이름의 양과 해는 어떻게 다를까? 바다의 이름에는 양이나 해가 붙는다. 태평양이나 대서양처럼 양으로 불리는 바다는 매우 큰 바다를 일컫는다. 반면 해로 불리는 바다는 육지와 섬이 가로막아 큰 바다와 떨어진 작은 바다로 대부분 육지에 둘러싸여 있다. 지구에는 대양과 해를 포함한 수많은 바다가 있다. 그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를 5대양이라고 한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양이죠. 대양, 큰 바다. 남극대륙 주변의 바다는 그동안 남극해로 불렸으나 작다고 판단이 돼서 남극해로 불렸는데요. 2001년부터 남대양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근데 아직 기준이 모호해서 확실한 이름은 없대요. 북극해는 대양보다 훨씬 규모가 작지만 다른 바다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양으로 분류한다. 북극해도 다른 태평양 이런 데에 비하면 보세요. 아주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다른 바다들보다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양으로 분류한다 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해, 양 말고 해를 생각하자면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동해, 남해, 서해 이런 거랑 유럽에 있는 흑해, 홍해, 카리브해, 지중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작은 바다인 해라고 표현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공수해 보세요. 자, 이렇게 5대양 6대륙 이름은 외워두세요. 그 트로트 중에 무조건이라는 트로트가 있는데 거기 그 가사를 나도 모르게 읊조리다 보면 대양은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쉽게. 그 다음 6대륙은 잘 모르는 사람은 지도 보면서 눈에 익히면 비교적 쉽게 외울 수 있어요. 다음은 대륙의 위치와 범위, 대륙 먼저 적어볼게요.